오늘 저희 주제는 아들 며느리가 저 하고 싶은 일을 말려요 란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보험방송 애청자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아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를 환하게 이렇게 화사하게 해주셨어요. 네, 이번 주간이 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네. 주간이어서 네. 일부러 이렇게 환한 색깔로 네. 옷을 입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눈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아들 며느리가 저 하고 싶은 일 말려요 란 주제예요. 사연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리스너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70대에 접어든 할아버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은 뒤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반대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소중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제가 편안히 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열정과 원동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힘들어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그것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부정적인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내요. 우리 모두. 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연과 함께 아마 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본인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네. 노인도 지금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있다. 우리는 아직도 열정이 살아있다. 막 이렇게 좀 외치시고 싶어서 네. 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70대에 접어든 할아버지께서 이런 아직도 나는 하고 싶은 게 많다. 하지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반대를 한다. 편안히 쉬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참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젊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제발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우리 할아버님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는데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어떤 또 예쁜 마음도 있겠죠. 네, 그런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아들 며느리가 반대하는 게 우리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좀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좀 이제 쉬세요라는 어떤 효도하는 마음으로 말리는 건지 아니면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 어떤 그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라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힘으로도 다 그것을 모든 거기 필요한 그런 투자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든 돈이든 뭐 자기 어떤 건강이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도 그거를 다 그 자원을 다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무슨 에너지나 이런 거를 투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시각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린 나이가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네네.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너희들이 길러놨으면 이제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좀 투자 좀 해라. 효도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동기가 뭔가.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 내가 지금 힘이 넘쳐서 그냥 그걸 쓰고 싶어서 그런 건가? 네. 아니면 정말 옛날부터 하고 싶은 꿈이었는데 이런저런 뭐 자녀 기르고 뭐 이러면서 못했다가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득이 되고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면 그건 정말 해야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연세가 높아도 철없는 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죠. 네. 그래서 먼저 그거를 내 마음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하고 싶은 이 일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그 일이 제일 잘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만약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제 소비적인 주변을 좀 힘들게 만든 그런 어떤 그런 위험성은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나 이렇게 아들 며느리 이런 측근에 있는 자녀가 어떤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건 뭔가. 그리고 과연 그들이 그런 것들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넉넉한 자원이 있나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하는 게 어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지금 70대라 그러셨는데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바라보시는 70대는 노인 이제 행사도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에릭슨이라고 인생의 8단계를 주장한 발달 심리학자가 있지요. 네. 그분이 인생을 8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90대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넘어서 인생을 9단계라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9단계라는 인생의 제 9단계라는 책도 다시 펴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혼자 쓴 게 아니라 그 아내가 그 본인보다 10살을 더 3년을 더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3년 더 살면 아내가 남편이 남긴 유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쓰다만 네. 그거를 보니까 인생이 9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앤 에릭슨 그 아내 되시는 조앤 에릭슨이 남편이 남긴 유작에다가 조금 더 가미해서 제 9단계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9단계는 80대 이후에 그런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 9단계의 사명 각 단계마다 그 목표가 있고 또 거기서 얻는 그런 미덕이 남는데 거기에 9단계는 뭐냐면 후세들에게 그 지혜를 남겨줘야 준다. 다음 세대의 지혜를 남겨줄 그런 그 벌주라 그래요. 미덕이 바로 9단계 인생의 삶의 목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준비는 뭐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지금 떠나도 괜찮다. 이런 어떤 준비를 심리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걸 준비할 단계가 이 단계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동반해주고 도와주지 못한다. 결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마지막 단계다. 이런 아주 그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네. 저도 이제 70대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제가 요새 강의할 때 그런 노인 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에 가면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남겨주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죽음의 준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내가 뭘 넘겨줄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지혜 위즈덤이죠. 지혜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그 나들 며느리가 반대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너희들은 나이 들어보지 않아서 몰라.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열정이 살아있다. 막지 마라. 이렇게 고집,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건 고집이에요. 완고한 그런 자세가 네. 노인들이 제일 버려야 할 자세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처럼 살아봤냐? 막 이렇게 나 하기도 싶고 그렇게 본인이 굉장히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또 남기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때 정말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뭘 남겨줄 것인가 후세 다음 세대에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이 비전과 열정이 있는 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과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나. 그리고 아 나도 저렇게 저런 노인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건가. 아니면 아 나도 늙어서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을 주면 덕이 안 되는 거죠. 네. 참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물론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신 분이고, 또 반대로는 사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무언가 이제,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하기보다 대신 해줘.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그 존재 가치에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하거나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시는 분과 또 반대로 떠넘기는 경우, 나는 이제 못해. 나 힘들어. 이런 경우의 그런 마음은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런 마음이 뭐 이런 노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 상태들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네.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한다거나 뭐 그거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그렇지만 본인은 나의 삶을 한 번은 돌이켜 봐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네.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그리고 난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이제 본인이 항상 원하는 삶을 산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 더 잘 살아왔어.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셨어. 이게 감사로 그런 삶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마음도 사실은 죽음의 준비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평생을 다 살았는데 난 잘못 살았다든가 나는 억울하다든가 나는 정말 지금 죽는 게 아깝다든가 뭐 이런 어떤 회한이나 후회나 죄책감이나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보이면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거든요. 네. 부모는 곧 나와 연결된 존재니까.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인생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인이 된 분들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니까 나에겐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 또 권위의식 뭐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만 자꾸만 고집을 하면 정말 난감하고 같이 살기 싫죠. 곁에 있기가 싫죠. 네. 근데 이제 노인이 될수록
베풀려고 하고 네.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뭐든지 나눠주고 싶어 하고 네. 또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고 또 지혜를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런 지혜들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만 말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모형을 통해서 자기 표정이라든가 또 그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한테 뭐 효도해라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그 깊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네.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아직 나는 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 마음의 동기와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사실은 이제 모든 관계가 다 인격적인 관계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을 보면은 사실 모르는 시니어들을 보면 좀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참 안 좋은 게 때로는 길가나 이런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좀 노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노인분들, 시니어분들께 분명 대화하는 방법도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들을 마음도 필요하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무언가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지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간. 그 젊은 분들한테 노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어도 내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고 시간도 한계가 있는데 내가 당장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뭐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미뤄왔다가 이제 다 해방됐다라는 그런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다 누가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것이며 누가 다 그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면 나는 그거 해줄 수 있는 지금 힘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부모는 정말 아버님은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인생의 긴 부담 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휴가라고 얘기하는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자녀들로부터 서포트 받기를 원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뭐 100불만 드리면 된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막 1,000불씩 이상 뭐 몇천 불씩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도 길러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이 정도 이상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내가 기여할 부분은 어디까지인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아서 그걸 절충을 해야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돈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건 한 달에 5,000불이다. 근데 나는 500불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절충해야죠. 네. 제가 한 달에 아버님께 도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최고 뭐 200불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유가 있으면 2,000불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아버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설계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뭐 섭섭하다든가 괘씸하다든가 뭐 그냥 정말 상처받았다든가 뭐 무슨 뭐 불효를 했다든가 막 이런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뭐
마지막 인생에 이게 마무리 짓는 시간을 아름답지 못하게 흔적이 그냥 흉하게 흔적이 남지 않도록 네. 그거를 잘 다듬어 나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무언가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하고 싶은 효도. 그렇죠. 네, 이 두 부분의 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네, 서로 또 기대치와 그렇죠. 또 한계치가 있고, 그리고 참, 또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그 노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효도를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감사해라.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나한테 뭘 많이 달라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부모들은 그냥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부모들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좀 우리 자녀가 이만큼만 좀 도와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요구를 하면 자녀들은 싫은 거죠. 맞아요. 본인이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자녀들 지금 시대가 많이 세대라 그런지 지금 MZ 세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 세대가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70대 연령의 그 30, 40대의 시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더 많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압력이 더 심할 수 있고 기대치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나 때는 제 많았을 때 우리 부모한테 안 그랬는데 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섭섭한 거죠. 섭섭한 맞아요. 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네.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죠. 맞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건강하다는 거에 감사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또 안심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구가 너무 크다든가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너무 큰 효도를 기대하면 부담스러워지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정말 같이 하고 싶은 것하고 받고 싶은 것이 절충이 돼야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방송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참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대에도 하고 싶으신 어떤 그 열정을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무언가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생방송실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특히 이제 LA 쪽에 10명 중 6명이다. 또 그래서 찾아보니까 심지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인 거예요. 불면스러운 타이틀이 또 하나 생겼네요. 네. 근데 이 퍼센티지가 1위와 2, 3위 퍼센티지와 굉장히 갭 차이가 있고 참 오히려 그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현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지금 참 숙제인 것 같아요.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서로가 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첫 단추를 끼는 액션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효도의 방법이 그냥 쉬세요. 뭐 이렇게 그냥 잘못하면 쉬세요 그런 게 이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쉬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효도의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 저지를까 봐 조마조마해서 또 그냥 뭐 일을 해서 자기네도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성가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불명예스럽지는 않을까, 뭐 남보기에 뭐 좀 민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면 그것도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자기가 성찰을 하고 정말 아버님이 지금 이 연세에도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게 참 뵙기가 좋네요. 자랑스럽네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그 때죠. 자격이 충분하시죠. 이렇게 응원해드리고 자랑스러워해드리고 지금까지 그 열심히 살아오신 거를 칭찬해드리고 존경스럽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 최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요구하신 어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뭔가를 투자해 주기를, 효도를 해 주기를 원하는 요구가 자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든가 수준이 다르다든가 그런 부분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맞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네.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눈에 자기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만 해드리면 되겠는데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네.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참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께서 발레. 네, 라빌레라라는 네. 배우는 네, 그것도 있고 제가 글쎄요, 최근에 좀 됐는데 이제 봤던 드라마 중에서도 제목은 청춘 기록인데 청춘에 대한 드라마인데 그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에서 또 할아버지가 겪는 어떤 그 7, 80대의 모델을 이렇게 도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을 보면서 사회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보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추천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측면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 안에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뭐 현대는 이미 100세 시대라는 게 그냥 완전히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요란하게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낮았지만 지금은 뭐 70대면 아직도 뭐 20년은 더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정말 주위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박사님, 오늘도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요. 무엇보다 우리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표현들과 마음들이 분명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또 저는 정말 이렇게 박사님과 대담하고 인터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도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 또 시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듣고 여러 측면을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오래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노인이 된다는 생각 실감이 안 나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어머 내 나이가 막 이렇게 되지만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짧게 정리의 말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열정과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자원이지만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덕을 끼치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항상 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